자, 1296번부터 한번 또 해봅시다. 1296번.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A 빼기 B가 단위 행렬이고 A 곱하기 B가 영행렬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이제 뭔가 좀 식을 좀 조작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여기 지금 정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억을 좀 보시려면 B를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가 이리로 가면 A 빼기 단위 행렬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바꾼 다음에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B 자리에 A 빼기 단위 행렬인데 이게 영행렬이 돼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A가 영행렬이고 A 제곱이 A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를 보면 가만히 있어. 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곱하기 B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B가 있잖아. 이게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는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서 봐봐. A 제곱이 A니까 얘는 그냥 A죠. 그치? B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B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B는 A 빼기 단위 행렬인데 이제 B를 이쪽에다 곱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B의 제곱은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할 거 아니야. A, B 빼기 B죠. 근데 아까 A 제곱은 A였는데 얘가 영행렬이잖아요. B의 제곱이 영행렬 빼기 B니까 B의 제곱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뭐야 원래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보면 A제곱은 A, 아까 여기 A제곱은 A니까 요거 A로 가고요. B제곱이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A, B는 0이 근데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니까 A 곱하기 이게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도 영행렬이잖아요. 다 맞네?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케일리 해밍턴 정리가 뭐냐면 케일리라는 사람이랑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든 거야. 두 사람이 발견을 할 건데 요거를 뭐 자리가 좁으면 뭐 다른 데다 필기하셔도 되고 그 앞에 개념 설명하는데 하셔도 되는데 자, 케일리 해밍턴 정리니까 이게 뭐야? 명제잖아, 명제. 그지? 이게 이거야. 자, 어떤 행렬이 A, B, C, D, D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1, 0, 0, 1이고 영행렬은 0, 0, 0, 0 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명제에서 이거이면 1로 가는 건 돼. 근데 반대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케일리 해밍턴 정리야. 이거이면 이거이라는 참이야. 근데 이거라고 해서 항상 이거인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실은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은 아닌데
지금 이거 터져 있지? 그거 아닌데 그게 뭐냐면 a 제곱 a 플러스 t a 더하기 ad 빼기 bc 곱하기 단위행을 하면 0이다. 얘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네. 행렬이 이러하다면 이게 항상 만족을 해. 그거는 실제로 여기 있는 거 3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보면 나와요. 굳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일로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적어줄까? 자,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 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a 제곱 빼기 a 플러스 b a 더하기 ad 빼기 bc가 2는 0일 때, 이거일 때 우리가 행렬 a를 구할 때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해야 돼. 근데 그 경우가 구할 때는 첫 번째는 행렬 a가 단위 행렬에다가 여기까지 나오겠지. 단위 행렬에다가 구할 때는 1. 행렬 a가 k 곱하기 단위 행렬이 이거이면 잠깐만. 헷갈린다. 이게 아닐 때만 이거이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하는 거야. 봐봐. 이거이면 이거에 대한 참이죠. 근데 지금 이 요즘 반대로 가는 거, 이거일 때 이 행렬 A를 구할 때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 되려면은 행렬 A가 단위 행렬에다가 K배한 거. 그러니까 뭐 어떤 거야? 뭐 1, 0, 0, 1도 되지만 2, 0, 0, 2, 뭐 3, 0, 0, 3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일 때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안 돼. 행렬 A를 구할 수 없어. 오케이? 근데 단위 행렬에다가 실수배한 것이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배한 형태이면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거. 이거 다 적을 수 있어요? 와, 이대는 앉자마자 자네? 대박이다. 앉자마자 자세 딱 잡고 바로 자네. 어쩜 그러니? 그래서 여기 얘에 해당하는 문제가 1299번을 풀어줄 때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 거야.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돼요. 자.
얼추 적었어요? 자, 이제 요거 이렇게 경우 나누는 거. 그러니까 봐봐. 얘는 행렬 A를 주소가 이거일 때 일로 가는 건 되는 거야. 항상 돼. 근데 이거일 때 일로 갈 때 항상 되는데 뭐야? 행렬 A가 단위 행렬에다가 실수배한 게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행렬 A가 이거잖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A의 제곱 빼기 A하고 D니까 이거 대각선 보시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한 거 여기 그지? 그러면 3A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자 AD 빼기 BC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한 거 빼기 이거 두 개 곱한 거지. 이거 두 개 곱한 거에서 이거 두 개 곱한 거 빼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지. 그죠? 근데 봐봐 이제 이 문제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 옛날에 그거 뭐야 공통수학원에서 앞부분 할 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은 0일 때 뭐 막 복잡한 식들 있을 때 이거 이용해서 차수 맞추는 문제 있죠. 그거랑 느낌이 같아.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야.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교환 법칙. 그지? 그럼 처음에 a의 제곱이 3a 플러스 2예요. 그러면 a의 세제곱부터 해보면 여기다 a를 곱할게요. 그러면 3a 제곱 더하기 a가 되지, 그지?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 3a 제곱 더하기 a 빼기 2a의 제곱 5a 빼기 6인데 요거 두 개 계산되잖아. 그지?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6a 빼기 6, 2가 되는데 여기 a 제곱을 또 이걸로 차수를 낮추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거에다 이걸 대입을 하면 3a 더하기 2 6a 빼기 6, 2를 하면 이거 두 개 계산되니까 9a 빼기 5인데 얘를 찾으면 1번이 되죠.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보세요. 봐봐.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킬 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행렬 A의 모양이 단위 행렬에다가 실수배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대각선으로 곱한 요 케일리 해미턴 정리에 의해서 A 더하기 B는 5가 되지.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거 두 개 곱하고 빼기 이거 두 개 곱해. 이거 한 것이 여기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러면 AD가 6이고요.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요거니까 25 빼기 2 곱하기 6 해서 답은 10점 되겠죠? 이건 괜찮지? 자, 그런데 자, 얘를 볼게요. 1299번 행렬 A가 이 식을 만족을 한대.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는 거야, 이제. 뭐라 적혀 있어? 이거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행렬 A를 구할 때, 그죠? 근데 얘는 행렬 A가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알 수가 없죠. 그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경우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행렬 A가 단위 행렬에다가 K배를 하지 않았을 때 케일레 해밀턴 정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겠지. 구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여기 이 행렬이 단위 행렬에다가 실수배한 거일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직접 대입하라 그랬어. 그죠? 직접 대입할 겁니다. A는 K 곱하기 단위 행렬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A 제곱 빼기 3, A 빼기 4, 2는 0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K 단위 행렬의 제곱 3 곱하기 K 단위 행렬 4, 2는 0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K 제곱의 단위 행렬 3K 곱하기 단위 행렬 빼기 4 곱하기 단위 행렬이 0인데 와 단위 행렬이 다 있으니까 묶으면 K 제곱 빼기 3K 빼기 4는 0행렬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단위 행렬은 절대로 0행렬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빵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K의 값을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는 0인데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 K가 4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최대값인데 이제 한 가지 케이스 구했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행렬 A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0, 0,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는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2죠. 왜냐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지? 요거 두 개 들어가면 마이너스 2지. 오케이? 근데 두 번째 거 그랬어. 근데 K가 4인 경우도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러면 얘는 플러스 4 곱하기 단위 행렬이라고요. 그러면 4, 0, 0, 4가 돼서 이때는 A 플러스 D가 8이지. 그러면 A 플러스 D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대값은 8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또 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을 붙인 가로의 길이가 i고 세로의 길이가 j인 직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사각형들의 개수를 행렬 A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자 가로의 길이가 i니까 얘는 이게 1이고 그죠? 이게 i예요. 이게 j예요. 그러면 여기서 A 1, 2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얘들아 직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뭐야? 한 개, 두 개죠. 그래서 얘가 2인 거야. 근데 이런 문제 푸실 때 항상 얘를 들어를 읽으셔야 돼. 이거 완전 모의고사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도 2이고 여기도 2야. 근데 5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조그마한 거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큰 거까지 해가지고 5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어. 이제 규칙은 대충 숙지를 하셨지. 그죠? 그럼 3 곱하기 3 행렬은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A11, A12, A13, 21, 22, 23. 자,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게 가로의 길이고 뒤에 있는 게 세로의 길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얘는 혼자 돕고 다니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정사각형. 근데 얘하고 얘는 대칭되지. 무슨 말인고 하니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걸 보는 건데 어차피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럼 둘 다 2지. 그죠?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대칭이야? 얘하고 얘하고 대칭이죠. 그지?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돼. 둘 다. 여기가 3이고 얘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방금 보여주긴 했는데 5개지. 5개죠. 근데 또 얘하고 얘가 대칭되죠. 얘하고 얘가 대칭되지.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2행 3열이니까 이거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자,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오케이?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8일 거고. 자, 3 곱하기 3 해보자. 이거겠지? 7, 8, 9니까 9개에다가 10, 11, 12, 13, 14개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자 구하는 3 곱하기 3 행렬은 이거고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2개 더하면 10, 20 이렇게 3개 더하면 20이죠. 40이지. 46이 답이겠네. 자, 규칙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행렬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른 단원 내용하고 행렬을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거. 자, 행렬, 자,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자, 2차 정사각 행렬 써요. 1, 1, A, 1, 2, 2, 1, A, 2, 2 이거지. 자, 성분은 앞에가 I고 뒤에가 J야. 응?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래. 그럼 이거 좀 노가다 문제 아니야? 그지? 처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I하고 J가 둘 다 1이니까. 근데 이 곡선하고 이거의 교점의 개수는 이거 2개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럼 연립하면 한번 더 볼까? 봐봐. X제곱 6i x 빼기 2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전개를 미리 해놓을까? x 이거 2개 곱하면 플러스 12i 빼기 8하고 그지? 얘를 연립을 해. 마이너스 2jx 그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거부터 구합니다. 그럼 둘 다 i하고 j에다가 1 넣는 거야. x제곱 6x 플러스 12 빼기 8 마이너스 2x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거 정리하시면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인데 이건 보자마자 1이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얘가 1 하나 더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구할 거예요. i에는 1, j에는 2. 그럼 i에 잃는 거, 자, 이거부터 써먹어야 되겠다. i에다가 잃는 거죠, 이게. 그지? 그 다음에 j에다가 2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x잖아. 그지?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고 넘어가면 빼기 2x 플러스 4는 0인데 이게 좀 니네가 짬밥이 있으니까 이거 없지. 왜냐면 얘가 허근 같잖아. 허근 같잖아. 그지? 수업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지금? 허근 같으니까 실근의 개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거 구할 거야. 아, 얘는 자 다시 i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12x i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4 빼기 8이고 j에다가 1 집어넣을 거야.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x야. 그러면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6은 0인데 야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냐? 그죠? 야, 물론 판별식을 때려봐도 되는데 그지? 판별식 때려봐도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교점이 두 개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또 이 2는 또 여기다 2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또 하고 그렇게 구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노가다 문제지. 이해해요? 이해하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행렬의 기본 성질만 가지고서 봐봐. 그 다음에 아마 니네 때는 수능 문제가 행렬 단독으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렬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렬의 곱셈 정도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나올 건데 보세요. 여기 있는 등식이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럼 먼저 이거를 지금 이건 뭐예요? 1 곱하기 2행렬이고 그지? 얘는 1행 2열이고 얘는 2 곱하기 2입니까? 2 곱하기 2니까 우리의 계산 결과는 이런 형태겠지. 그죠? 그러면 행, 열 요거 두 개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 두 개 곱하시면 x 더하기 2y 그죠? 그 다음에 얘네 아이고 요즘 긴데 밑에 거는 얘네 둘이 곱하시면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시면 플러스 y제곱 빼기 4y고 얘가 1k입니다. 그지?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y는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y제곱 빼기 2y는 k인데 이거 두 개에서 실수 xy가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실수 xy가 존재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실근을 갖는 거잖아.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공통수학이죠. 그지? 제가 왜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행렬하고 섞어서.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줄 건데 첫 번째 방정식 관점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지. 아이고 이내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x를 1 빼기 2y라고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 1 빼기 2y에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이거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에 이게 k 플러스 2지 그지? 근데 여기서 x 빼기 1은 이게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y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은 k 플러스 2대. 실수 xy가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x로 정리한 게 아니라 y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한 거야.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4y제곱 y제곱이니까 5y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빼기 1은 0이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야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4 더하기 5k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k가 넘어가고 k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그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뭐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런 거 관점에서 풀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를 이거로 바꿨잖아. 원이지 원. 원의 방정식이죠. 얘는 뭐야? 직선이지. 자, 이제 지금 두 번째 설명해 드리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다시피 니네 이번에 연립 방정식 시험 보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1차 플러스 2차는 1차 플러스 2차인데 특히 이 2차가 이렇게 뭐 원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 교점의 좌표예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 교점의 x좌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도형의 방정식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얘는 중심이 1,1인 원이고 이거는 반지름의 제곱이죠. 근데 얘는 일차함수 직선이야. 잡지 못했네. 옛날에 잡았는데 이렇게 튀네. 자, 얘는 x절편이 1이고 y절편은 2분의 1이죠. x절편이 1이고 x절편은 1이고 이제 슬슬 모른 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네, x축이야. x절편이 1이고 y절편은 2분의 1이야. 그럼 니네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모른 중에다가 항상 일차함수를 그리게 했으니까.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이지? 그랬어. 여기는 직선이 지금 x 플러스 2y는 1입니다. 근데 실수 xy가 존재한다는 말은 교점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원은 중심이 1,1이야. 여기서 이제 원을 조그맣게 그려나갈 거냐 이렇게. 교점이 없지. 그러다가 이렇게 생기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지?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지금 공통수학 2 부분인데 내가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가 접선이 돼야 되지. 응, 물론 까먹으셨겠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 얘가 제가 이제 니네한테 원의 지름은 직각삼각형 빗변이고 원의 반지름은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그렇게 외우라 그랬지. 소콜 그럼 여기 있는 이 빨간 선분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 여기다 루트 씌운 거지. 루트 k 플러스 2는 원의 반지름은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이 점이 뭐예요? 1,1점. 여기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자, 많이 잊어먹었을 테니까 제가 한글로 외우라 그랬죠. 개수 제곱의 합. x의 개수 1, y의 개수. 자,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 루트 씌우죠. 그지? 그 다음에 위에는 뭐야? 대입한 값. 무엇을?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한 값. 그러면 이 직선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지? 여기다 1,1을 대입해봐. 1 플러스 2 빼기 1. 오! 2지. 그지? 2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원의 반지름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크거나 같으면 이 직선하고 원이 교점이 생기지. 교점은 항상 실근이야. 이해했어? 그럼 이제 이거를 풀면 되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면 루트 5k 플러스 10이 되고 이렇게 이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 양변을 제곱해 주셔. 이렇게 되지. 5k 얘가 1로 가면 마이너스 6이고 뭐야? 왜 이게 식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식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뭐야? 어디서 계산이 틀렸나? 이쪽가 맞는 건데 이건 어디서 틀린 거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제곱해버릴까?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k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5분의 4보다. k는 5분의 4에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 물론 답은 똑같지만 그죠?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긴 하죠.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지? 고맙습니다. 그럼 무슨 변수가 있는 건가? 이상하다. 왜 이게 달라질까? 아니, 이 식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희한하네. 진짜 이상하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연립 방정식하고 도형의 방정식을 연관지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평가원은 여러분들 수능 볼 때는 이 평가원에서 수능을 내요. 교육중이 아니라. 그래서 평가원 기출은 다 엄청 좋아요. 좋고 가장 수능에 가까운 문제인데 옛날에 이제 행렬 가지고 수능을 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기출 문제겠죠. 아이고. 자, 보지. 행렬 A가 있는데 얘는 11A, A야. 여기 위에 두 개는 1인데 A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행렬 A하고 2차 정사각형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행렬 A 플러스 B의 그러면 행렬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 행렬 두 개를 구해서 1,2의 성분과 2,1의 성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행렬 A의 스몰 a도 구해야 되는 거고 행렬 B도 구하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자 행렬 B를 여기 A가 있으니까 P, Q, R, S라고 할게요. 오케이? P, Q, R, S.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 꼴랑 이거 두 개죠? 풀어봅시다. 아이고야.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볼까? 가에다가. 자, 가에다가 행렬 B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P. 맞습니다. PQ 안에서 어떻게 쓸까? PQ. 네. 여기를 PQRS라고 할게요. PQRS. 여기가 Q, R, S고. 자, 행열입니다.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자, 이거 곱하면 P 빼기 Q. 얘는 이거 뒤에 곱하면 R 빼기 S가 0, 0이래요. 헐! 정말 소중한 정보가 구해졌네. 그럼 뭐야? P하고 Q가 똑같고 R하고 S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숫자 똑같고 얘는 둘도 숫자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스몰 a를 안 구했잖아요. 그지? 우리는 얘도 구해야 되고 요거 두 개도 구해야 돼. 그죠? 그래야 이걸 실제로 더해가지고 뭘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a 곱하기 b인데 야 이게 행렬 b를 문자가 많으니까 어려웠잖아요. 좀 간단하게 줄여봅시다. 오케이? 행렬 b를 p하고 q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를 p 그 다음에 r하고 s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r로 세팅을 하자. b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 A B가 여기 있지. R이고 얘는 2A래. 여기다 2를 곱하면 2A죠. 그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계산해 봅시다. 행열. 자, P 플러스 R. 근데 똑같네요. 얘도.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AP, AR. 얘도 AP, AR이죠. 그지? 그럼 얘를 스몰 a로 묶고 P 더하기 R. 얘도 스몰 a로 묶고 P 더하기 R로 가보면 얘가 2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이걸 구해냈지만 가에서 나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P 플러스 R이 2죠. P 플러스 R이 2인 거하고 A 곱하기 P 더하기 R이 2A인 거 두 가지 식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이 식이 만족을 하려면 첫 번째는 A가 빵이 아니면 그지?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그지? 근데 A가 빵이면 그지? 그러니까 A가 빵이 아니면 P 플러스 R이 2가 되고요.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A가 빵이면
P 플러스 R이 2일 수도 있지만 2가 아니어도 되죠. 얘하고 2가 달라도 A가 0이면 되는 거지. 근데 스몰 a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a가 빵일 수도 있긴 한데 a가 빵이 아니라면 잠깐만 BA 4B 그거 해보면 어디요? 어디요? 그 나의 조건을 두고 아 이거요. 그거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겠네요. 맞아. 이걸 안 했네, 그지? 이거를 자 초록색을 그럼 얘는 이제 초록색을 또 이제 여기다 해볼게요. 자 BA 4B인데 B가 지금 PP RR이고 A는 11 AA고 B니까 4P 4R 이래 되겠지. 그러면 행 열입니다. 그러면 P 더하기 PA예요. 근데 이걸 좀 보기 좋게 P로 묶읍시다. P로 묶으면 P 1 더하기 A. 근데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똑같죠? P 1 플러스 A인데 근데 어차피 얘도 4P니까 하나만 해석은 되게 됐어.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얘도 곱하면 R 플러스 RA야. R로 묶어. R 1 더하기 A고 또 R 1 더하기 A인데 얘가 4R이고 4R이야.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P 1 더하기 A가 4P고 R 1 더하기 A가 4R이죠. 그죠? 근데 행렬 B에 대한 언급이 없네. 2차 정사각 행렬. 자,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여기 노란색에서 얻어내는 사실이 P하고 R이 더하면 2라는 건데 이거 두 개가 똑같아지려면 만약에 여기서 얘하고 얘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P가 빵일 수도 있잖아. 똑같이 얘처럼. 그죠? 여기서도 P가 0이면 등호가 성립하지. 근데 P가 0이 아니면 1 플러스 A가 4예요. 그지? 여기서도 R이 0이면 등호 성립하지. 근데 R이 0이 아니면 1 플러스 A가 4예요. 근데 P하고 R은 빵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쪽도 만족해야 되고 이쪽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P하고 R이 둘 다 빵이면 이거의 모순이지. 그죠? 모순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맞는 거지. 그죠? 이해했어요? 얘가 맞는 거지. 그지? 그럼 A는 3이야. 그래. A가 3이다. 여기가 3, 3 구했어. A가 3이야. 그지? P하고 R은 절대 0이 아니야. A가 3이야. A가 3이니까. 그치? A가 3이기 때문에 밑에 거 안 되지. A가 빵이 될 수도 없지.
A가 3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마주하는 거 맞지? P하고 R을 더한 건 2야. 잠깐만. 근데 P하고 R을 잠깐만. 근데 P하고 R이랑 A랑 다 0은 안 돼요. 네? P하고 R하고 A하고 다 0. 다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P하고 R이 다 모두 0이 되면 그럼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해봅시다. 아 근데 여기서 영행열이 아니라는 조건은 없긴 한데 그죠? 영행열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긴 한데 잠깐만 A가 0 아 P하고 R이 그치 근데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눠야 되는 건 맞지. A도 0이고 P도 0이고 R이 0이면 어떻게 되냐 그거죠. 그죠? A가 0이 되면 P하고 R 더한 게 2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식은 다 성립하지 않아요. 아, 틀린 말 아닌데? 그래요. 성립하긴 하죠. 그죠? P하고 R하고 A가 다 0이면 P 더하기 R이 2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거 세 개가 다 성립할 수 있나? 아무튼 그냥 둡시다. 두고 나서 행렬 A는 구했으니까 B는 아직 못 구했잖아요. P하고 R을. 구할 건덕지가 없잖아. 근데 A하고 B를 더해봅시다. 얘하고 얘를. 얘하고 얘를 더하면 A 더하기 B의 행렬을 얘랑 얘랑 더하면 1 더하기 P 또 1 더하기 P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3 더하기 R 3 더하기 R인데 1, 2 1행 2열이니까 이거죠. 그지? 2행 1열이니까 여기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 P 더하기 R 더하기 4인데 P 플러스 4의 값은 알고 있잖아. 2인 거, 그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답은 6이죠. 성분의 합을 물어봤어. 잠깐만. 네, 그거 좀 해볼게요. A도 0이고 A하고 P하고 R이 다 0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치. B가 영행열이 아니라는 조건은 없는데. 그럼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풀이 어떻게 나와있나? 풀이는 그거에 대한 언급가 없는데 그냥. 그치. 영행열이 아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이거는 뭐냐? 자, 이것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행렬 A하고 B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영행렬이에요. 그래? 그랬을 때 O K 제곱이 K 곱하기 단위 행렬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아,
뭔지 모르겠지만 자 A 더하기 B를 먼저 해보죠. 자 얘랑 얘를 더하면 여기 0 얘하고 얘를 더하면 A 플러스 B 빼기 10 얘하고 얘를 더하면 오이씨 뭐야 A 플러스 B 빼기 10 어차피 똑같이 나오네 그죠? A 플러스 B 빼기 10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0이야 근데 얘가 영행렬이래 그럼 일단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A 플러스 B가 10인 거 구했어요 A 플러스 B가 근데 A의 제곱이 K 곱하기 단위 행렬이래 아 왜 최대값 그럼 일단 A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A 플러스 B가 10인 거밖에 없지 근데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A를 없앨까 B를 없앨까 B를 없앨까요? B를 그러면 B는 10 빼기 A예요 요거 대신 10 빼기 A를 넣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제곱이니까 1 A 1 빼기 A 자, 다시 1 A 1 빼기 A 마이너스 1 1 A 1 빼기 A 마이너스 1 행열 그러면 얘는 이거 뒤에 곱하면 1 이거 뒤에 곱하면 플러스 A 빼기 A 제곱이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A 빼기 A니까 0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곱하면 1 빼기 A 빼기 1 빼기 A니까 0이네요 여기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곱하면 왠지 똑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뒤에 곱하면 A 빼기 A 제곱 플러스 1 그죠? 똑같은 거 나오죠? 근데 얘가 K 곱하기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면 K 0 0 K가 되겠죠 그죠? 근데 힌트는 A, B는 실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K인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차식이니까 얘는 뭐예요? 곡선이죠 얘는 Y는 K지 여기 있는 2차 함수 곡선과 이 K가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고 2차 함수 곡선이 근데 K의 최대값이니까 잠깐 최대값이라고? 그래 아무튼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궁금한 거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A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5죠 여기가 2분의 1, 4분의 5예요 그러면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지? K는 4분의 5보다 작가는 어떻게 되죠? 이 노란색 Y는 K가 밑으로 가야 만나잖아요 수학에서 등호는 무조건 만남을 보는 거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만남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분의 5죠 근데 봤더니 행렬을 이용할 뿐이지 전부 다 그 앞에 방정식 이론이죠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오케이? 행렬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죠 자 근데 물론 모의고사 나오는 거 봐야 돼요 실은 니네도 수요일날 모의고사 보죠 행렬이 모의고사에 나오려면 9월 모의고사 돼야 되니까 9월 모의고사 나오는 거 보고서 내가 판단할 거야 자 보세요 얘도 보자 얘는 진짜 내게 딱 좋은 것 같은데 자 행렬이 있는데 와 1, 0, 1, X입니다 근데 A를 50번 곱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fx 더하기 gx를 1차식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물어봤어요. 헐. 여기 오는 게 fx고 gx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거 나올 거야. 이거 반드시 나와. 그러면 처음에 a는 이거고요. a의 제곱부터 빨리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1, 1, 0, x, 1, 1, 0, x 한 다음에 한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면 규칙이 나와. 자, 행, 열. 근데 실은 우리가 밑에 있는 것도 궁금한데, 아이고, a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다 구해야 되겠네. 얘네들이 곱하면 1, 1입니다. 곱하면 0, 0, 0이고요. 곱하면 1 더하기 x예요. 얘는 0, x 제곱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게 fx고 뒤에 있는 게 gx야. 그지? 그러면 a 세제곱은 여기서 구한 1 더하기 x, 0, x 제곱인데 a 제곱에다가 1, 1, 0, x를 곱해볼 겁니다. 그러면 행 열이죠. 뭔가 규칙이 나올 필이야, 그죠? 이거 두 개 곱하면 1, 0, 1이야. 0, 0이겠지. 그럼 a는 1이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몇 개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그러면 수번. 얘네들이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하면 1 더하기 x,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빵, x 세제곱이야. 자, 그럼 이제 뭔가 확신이 들죠? fx는 봐봐. 여기가 1이었을 때 1이었어. 근데 여기가 2가 되니까 1 더하기 x야. fx가. 오케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3이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야. 그지? 여기가 3인데 1, x, x 제곱까지 더했잖아요. 근데 얘는 몇 번 한 거야? 50번 한 거죠. 그렇다면 fx는 1 더하기 x 점점점 50이니까 여기가 3일 때 2까지 했지. 50이니까 49까지 더한 게 fx겠죠. 괜찮지? 그 다음 gx 볼게요. gx 여기가 1일 때 x의 1승이고 2면은 x의 제곱이고 3이면 x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gx는 뭐겠어? 여기가 3이니까 3이지. 그죠? 따라오지? 50이면 50이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야? 나머지 정리 문제죠. 여러분 중간고사 시합 보면 그지? 더합니다. fx 더하기 gx인데 얘는 여기가 항상 1이죠. 그럼 a는 1일 거야. 그럼 얘를 x 빼기 1로 나눈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시면 1 더하기 x의 1승, x의 제곱, x의 50개인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f1 더하기 g1을 물어봤잖아.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눠지니까 이거 빵 되는 거 대입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1 답은 51이네요. 나쁘지 않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1307번하고 1308번은 그 앞에 풀었던 거랑 비스무리하지 않겠어? 그지? 그냥 단순한 그런 건데 좀 색다른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와, 1306번 봐봐. 행렬 A1이 있고 P가 있는데 야, 씨, 얘는 뭐 단위 행렬에다 곱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랬는데 아우 뭐야 100번째랑 101번째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어. 근데 야 느낌이 복소수 I 주기성 문제들 있잖아. 그 다음에 오메가 이론 그지? 그런 패턴이잖아. 그지? 해보는 거지 뭐. n이 홀수면은 이거 교환 법칙이니까. 귀찮구만. 자 A1부터 해볼게요. A1은 1, 2, 3, 4였어. 근데 A2가 나오려면 얘는 이제 위에 있는 규칙으로 가야지. 가의 규칙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n이 홀수기 때문에 여기다 1 더하기 1 해가지고 A2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야 A1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는 P 곱하기 A. P. A1이야. 그러니까 P가 0, 마이너스 1, 1, 0이고 1, 2, 3, 4야. 빨리 해봐야죠. 행열. 그러면 빵. 아유 뭐냐 이거 2냐? 마이너스 1 이네. 빵 4네. 아이씨 뭐 이상한데? 마이너스 3이네. 그죠? 자 이번에는 A3을 구합니다. A3 해봐야 돼. 근데 A3이 나오려면 여기다 2를 집어넣겠지. 그지? 2가 작으니까 밑에 있는 규칙으로 가야 돼.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처음에만 딱 세팅해 놓으면 계속 가나 규칙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3은 A2에서 P를 곱하는 거야. 근데 A2가 여기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이고 P 값이 0, 마이너스 1, 1, 0이에요. 자, 또 행렬을 곱해봅니다. 행열이에요. 오케이? 자, 갑니다. 빵! 마이너스 4, 빵! 3, 2, 마이너스 1. 근데 우리 얘들아 I의 주기성이나 그런 거 할 때 처음에 있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처음에 있는 모양 안 나왔죠? 중요한 게 마이너스 9는 뭔가 두 개씩 나오고 1, 2, 3, 4 위치가 바뀌긴 해. 자 A4를 구할 겁니다. 근데 야 여기에 가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 한 번 하고 나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겠죠. 가에다가 집어넣으면 3이 홀수기 때문에 여기다 3 집어넣어서 A4를 구할 수 있는 거고 P 곱하기 A3이에요. 그럼 얘는 P 곱하기 A3이에요. P라고 하는 행렬은 0, 마이너스 1, 1, 0이고요. A3은 앞에서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4, 2, 3,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구합니다. 행열. 그러면 빵 3, 4, 빵 마이너스 1. 에이 아니네. 마이너스 2 그죠? 아씨 왠지 A5가 A1이었으면 좋겠지. 4개씩 반복되면 좋겠지. 근데 처음 거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이런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복소수 문제는 뭔 있지만 행렬 없어요. 해봐야 돼요. 해보셔야 돼. 그러면 나의 규칙으로 제발 A5가 나오길 바라면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4가 짝수니까 A4 곱하기 P입니다. A4가 여기 있죠.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P라고 하는 행렬은 0, 마이너스 1, 1, 0입니다. 행열 갑니다. 빵! 1, 오 좋아. 0, 2, 오 좋아. 3, 0, 4 대박.
A1 나왔죠? 그지? 그럼 4개씩 반복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이 중에서 A4랑 똑같죠? 그죠? 4로 나눴을 때 4의 배수지. 4의 배수보다 하나 많은 거, 4의 배수보다 2개 많은 거, 4의 배수보다 3개 많은 거지? 얘는 4의 배수니까 얘는 A4일 거고요. 얘는 그러면은 뭐야? A1이겠네. 그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i의 주기성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구하고 저기 A1이니까 1, 2, 3, 4 해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4 더하시면 6 더하시면 2 더하시면 2 해서 모든 성분의 합은 14네요. 그지? 근데 막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니까 풀만하죠? 그죠? 자, 봐봐. 이 문제는 그 아까 써겠지, 그지? 아닌가? (2차) 정사각형열 m,m의 성분이 이건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뭐지? 해볼까? 근데 왠지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학교 시험에 이거 어떻게 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줘야 되는 거 그러면 그러네. 하나하나 다르면 재미없다, 그지? 어차피 1, 1, 1, 2, 그지? 4개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재미없네, 그죠? 그냥 단순한 문제죠. 얘는, 가만있어 봐. 와, 씨. 아니, 이것도 이런 거지. 야, 이거 뭐, 선생님, 앞에 우리 중간고사 때 봤던 부분의 문제를 그냥 행렬로 옮긴 거 이 정도겠죠. 이런 거 진짜 많이 풀었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집어넣어서 알파의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1은 0인데 그럼 이거의 값은 1이네요. 여기 1.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분수식은 하도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누실 거고, 그죠? 그러면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행렬 A가 0, 1, 마이너스 1, 0이죠. 그러면 또 이거 왠지 니네 i의 주기성처럼 2번, 3번, 4번 해보면 뭐 규칙이 나올 것 같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교육청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와, 길어. 근데 이번에 얘들아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행렬을 실생활에서 쓰는 거. 오케이? 근데 얘들아 행렬 진짜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씁니다, 실생활에서.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1차 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몇 퍼센트야? 60%, 반대가 40%. 둘 중에 하나네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기권은 없네. 그지? 했는데 아래 표는 사업 설명 이후에 2차로 조사를 했는데 1차와 달리 찬반 의견을 바꿨대요. 바꾼 비율과 그 다음에 토론을 또 하는 거야. 조사를 3번 했구만. 처음하고 찬반을 바꾼 비율을 물어봤어. 복잡하네. 자, 조사를 했는데, 자, 처음에 1차를 조사할 때는 찬성이 60%고 반대가 40%예요. 그럼 이제 봐봐. 자, 직전 조사에서 지금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직전에서 찬성했다가 반대로 바꾼 사람. 의 비율이 20%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2차 때 찬성을 했다가 다시 반대로 바꾼 사람의 비율인 거지.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매트리스로 딱 표현했어요. 표로. 이거는 반대했다가 얘는 찬성해서 반대로 간 사람들. 얘는 반대해서 찬성으로 간 사람들. 근데 우리한테 야 봐봐. 행렬 A가 0.6, 0.4래 얘들아. 이건가 보네. 느낌이. 그지? 그럼 앞에 있는 게 찬성, 뒤에 있는 게 반대야. 얘는 뭐야? 오이씨, 뭐지? B가 이렇게 있는데 0.8? 0.3? 0.7? 0.2? 아, 뭐지? 그러면 자 문제에서 행렬을 줬는데 이거를 이용을 할 거야. 근데 봐봐. 이 문제는 거의 100% 나오니까. 봐봐. 문제에서 3차 조사 결과 전체 사원 중에서 찬성하는 사원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만 따라가는 거야, 선생님이. 얘들아. 처음에 0.6이 있고 이제 찬성하는 쪽이 이쪽이죠. 찬성 반대야. 근데 이게 곱하는 순서도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니네가 보기에 이 B는 뭐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0.8이 계속 찬성하는 사람, 계속 찬성하는 사람? 0.3이 그 찬성으로 이제 바꾼 사람. 찬성을 바꾼 사람? 그러면 한번 그냥 A, B, C를 한번 해볼게요. 쿨하게. 봐봐. 0.8, 0.3, 0.2, 0.7. 지금 제가 A 곱하기 B를 해보는 거야. 그지? 행열. 그럼 얘는 0.6 곱하기 0.8. 0.6 곱하기 0.8 더하기 0.4 곱하기 0.3 나오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0.6 곱하기 0.2 더하기 0.4 곱하기 0.7인데 요거 의미를 알아야지. 얘는 처음에 0.6인데 이거 찬성했던 사람이죠.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거 딱 보여준 다음에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찾아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야, 근데 A, B, C C로 풀하게 해볼까? 야, 근데 여기까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0.6 찬성이고 이거는 지금 자 바꾸지 않은 거죠. 2차 조사했을 때 안 바꾼 사람들이지. 그러면 얘는 2차까지 찬성인 사람들이죠. 얘는 0.4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이지. 근데 0.3이야. 근데 반대했는데 2차에서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이지. 그죠? 그러면 얘네 둘 다 찬성이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2차까지 여기 위에 있는 줄은 2차까지 찬성인 사람이죠.
시간에서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상황 쭉준 다음에 이 표 쓱 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지? 여기까지 따라오지 지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처음에 반대했다가 아니 찬성했다가 반대로 바꾼 사람들이잖아. 그지? 얘는 뭐야? 반대하는데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바꾼 사람들이잖아. 그지? 이게 지금 반대했다가 아니다. 다시요. 얘는 뭐야? 찬성했다가 반대로 온 사람들이지, 그지? 얘네들은 뭐야?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온 사람들이네. 그죠? 그 뭐야? 이거 죽도 학도 안 되네. 그죠? 애매한 사람들의 모임인가?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요 밑에 있는 거 버리고, 자, 2차까지 찬성하는 사람들 구했죠? 내가 그냥, 야, 이거 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A, B, C 아니면 A, C, B잖아요. 근데 왠지 답이 1번일 것 같은데. 자, 봐봐. 보세요. 여기다 C를 곱해. 자, C. 노란색으로 C를 곱할게요. 그러면 C가 0.9, 0.1, 0.4, 0.6인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빨간색으로 주신 사람들은 2차까지 찬성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3차까지 계속, 그러니까 3차 결과를 했을 때 끝까지 찬성했는 사람들 찾는 거잖아. 행, 열 하면 위에다 쓸게요. 아우 씨. 여기서 0.9는 뭐냐? 찬성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네, 그지? 찬성했다가 얘네하고 얘를 곱하는 순간 2차까지 찬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은 거지. 찬성해서 반대로. 아니지. 그냥 계속 찬성. 아, 그래서 찬성이네요, 그죠? 그럼 더 이상, 그지? 그죠? 끝까지 찬성을.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여기에 찍히면 A 11에 찍힐 거 아니야. 답이 1번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1번. 이해하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이걸 낼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서, 어머,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오래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꾸준히 잘 쓰지? 피곤한가 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이쪽을 보시면 옆에 191 쪽에 수능 기출 문제 두 개 있죠.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은 볼 필요가 있긴 했는데,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가만있어 봐. 그럼 1310번을 한번 볼까? 이거 뭐야?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냥 1309번까지만 하고요. 1309번까지만 하고, 그냥 숙제를 행렬을 해오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바이블, 콜 그러면